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수익산맥 골드크로스 주식의 김보현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2018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하고 릴레이 특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한지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자, 일단 코스피 밴드를 보시면 2300선 정도는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 코스피 밴드를 좀 예상을 해보면 2300선 정도는 강력하게 지금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 인상 등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500선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주력 산업들이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의 그 제약바이오하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으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의 이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등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57,589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현재 실적도 좋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성장하기에는 시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 하락의 초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그런 그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반도체 쪽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라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약간 추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업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는 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포인트로 첫 번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역시 남북경협주죠. 남북경협주하고 그다음에 고령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 수소차,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엔터미디어, 이쪽 관련된 업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8 수익산맥 릴레이 특강. 자, 관심 업종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업종으로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화해와 평화 변형,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 한반도의 그 신경제 공동체, 이런 구상을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아직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선언이라든지 종전 선언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반드시 잘 관심을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이 앞으로 통일 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업종으로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보건복지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의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 2020년도에 그 바이오 7대 강국으로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조차도 삼성에서도조차도 반도체를 이어갈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 쪽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업황에서는 굉장히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업황, 제약바이오 업황은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황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하반기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코스닥의 레벨업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을 좀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진들의 기술력,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임상 2상 이상, 임상 3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해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상반기보다 굉장히 투명적으로 지금 여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이제는 상승 쪽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관심 업종으로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지구 온난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2030년대까지 경유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0년대 이후부터는 전기차 시대가 점점 빨리 다가올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관심 업종으로 5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이런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잡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투자 확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수혜가 2019년도 3월 이동통신사 3사는 공동으로 이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2, 3년 동안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관심 업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엔터미디어 업황입니다. 자,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류가 굉장히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입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글로벌적인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죠. 이런 미디어,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의 확대와 함께 유명 BJ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런 엔터 미디어 시장, 이런 컨텐츠가 좋은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여러분들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엔터, 컨텐츠 기업들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 이런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엔터미디어 관련된 기업에서 컨텐츠가 우량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업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 업황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쪽,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좀 주목할 수 있는 업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황,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개인마다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 투자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과연 내가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에 금방 여러분들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매매보다는 투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하시고 좀 꾸준히 성장성 있는 기업을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시면 주식시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 그다음에 잦은 매매, 그다음에 몰빵 투자하는 그리고 잦은 손절매 이런 것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우량한 기업,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저평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되물어 보시고 가급적이면 매매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잘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경기 상황,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런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런 대략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가 바로 어떤 특정한 기업에 그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 재무가 우량한지, 내가 과연 그 기업의 대주주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A라는 기업을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라도 언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쪽에 한 15% 수출하고 있고 중국 쪽에 한 25% 수출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금리 인상 등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대기업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쪽, 지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앞으로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업황, 바로 신성장 산업이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정부 정책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업황을 선정한 다음에 바로 그 업황 안에서 이제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어떤 기업을 선정하냐?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 실적이 안정적이면서도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의 자본 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그다음에 대주주의 비전이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바로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런 기업을 이제 언제 진입을 하냐,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투자에서는 좋은 기업을 저평가 구간에서 남들보다 싸게 사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파는 그런 관점에서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의 위치,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업이 성장성 있는 기업이면서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행보 구간을 이렇게 보내고요.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구간. 자, 이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자, 무릎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의 신호를 알리는 게 주식 용어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시점. 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단기 이평선이 밑에서 장기 이평선을 상향하는 이 시점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용어가 골든 크로스고요. 제가 좀 말씀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골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드 크로스는 단기 골드 크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골드 크로스가 있고 장기 골드 크로스가 있는데, 단기 골드 크로스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구간. 자, 20일 이동 평균선을 쭉 내려가고 있고요. 5일 이동 평균선 밑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단기 골드 크로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기 골드 크로스가 있는데, 자, 중기 골드 크로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기 골드 크로스가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 자, 60일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밑에 있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를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중기 골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강세장을 여러분한테 신호를 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강세장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비싸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골드 크로스가 되는 이 시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골드 크로스가 되는 이 바로 직전에 들어가시거나, 골드 크로스가 되고 살짝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시는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크로스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바닥권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 되는 경우죠.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상승 파동이 5개 정도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무릎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수익 산맥에서 여러분한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보이스 오브 스톡을 통해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실전 예시를 통해서 종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해 드렸던 그 종목이 문배철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문배철강은 모멘텀으로는 남북 경업주죠.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저평가되고 있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이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드하는 이 지점에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한테 35%의 수익을 보여드렸던 이런 실전 예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쭉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자, 대성미생물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러한 바이러스 테마성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제약바이오 건강에 대한 이런 건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물 백신 쪽이긴 하지만 이쪽에 굉장히 시장의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거의 8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의 또 2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는 바로 이 지점.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크로스하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 공략하신다 그러면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고요. 남북경업주 철도 관련된 기업으로 앞으로 수혜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무려 25%의 상승을 볼 수 있었던 이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현대로템은 바로 이제 남북경업주의 철도 관련된 기업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죠. 자,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이 지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거의 무려 2달 동안에 180%의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잠재력이 크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바로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80%라는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최근에 또 저희가 이 현대로템을 이 구간에서 또 최근에 공략을 해드려서 한 달 동안 지금 25%의 이런 상승을 보고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드 크로스하는 이 지점이죠. 자, 그 실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골드 크로스 되는 시점, 중기 골드 크로스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하는 돌파하는 그 지점이나 바로 그 직전이나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이나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포인트는 신성장 산업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위치를 어느 구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앞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또 종목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그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북경협주가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고 또 정상회담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고 만약에 이제 북한의 종전선언이 이어진다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현대로템이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오른쪽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부국철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도 철강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한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화일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일약품도 치매 국가 책임제 등 고령화 수혜 제약바이오 원료 의약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인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의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하반기나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부 정책, 고령화, 주가의 위치, 재무적인 평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는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제약사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세계적인 신약 개발을 목표로 ADC 약물 접합 기술의 플랫폼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임상이라든지 항생제 이런 그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쭉 내려가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 내려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하반기 이후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MB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GMB 코리아는 이 수소차 워터펌프 개발을 완료한 회사인데요. 현대차에 지금 수소차 워터펌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수소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이 GMB 코리아한테는 굉장히 수혜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골든 크로스가 임박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종목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매매 습관에 빠져버린 어제의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매매 습관에서 벗어나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꾸준히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김보현이었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고 성장성 높은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 행복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연구원이었습니다.